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00여 년 전 병자호란 당시 조선 조정에서 벌어졌던 중요한 논쟁, 주화론과 척화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백성과 국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실적으로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가의 자존심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오늘 살펴볼 주화론과 척화론은 바로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병자호란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강해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강해군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외교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서인 세력은 이러한 정책을 비판하며 1623년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강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인조와 서인 정권은 명나라를 돕고 후금을 배척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후금이 1627년 조선을 침략했는데 이 해가 정묘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정묘호란이다라고 합니다. 정묘호란 이후 조선과 후금은 형제관계를 맺으며 전쟁을 마무리했지만 후금의 세력은 계속 강해져 갔습니다. 이후 후금은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했고 조선 조정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주화론과 척화론입니다. (1636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의 군신관계 체결과 명나라 관계 단절을 계속 요구하는 압박을 가해옵니다. 조선 조정은 청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하는지를 두고 심각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해결되지 못했고 1636년 청나라는 다시 조선을 침략합니다. 이 해가 병자년이었지요. 그래서 이 전쟁을 병자호란이다라고 합니다. 청나라 군대는 빠른 속도로 남아있고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하려 했지만은 길이 막히자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조선은 약 47일 동안 항전했지만은 혹독한 추위와 식량 부족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삼계구 고두례라는 항복 의식을 치렀고 이후 조선은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남한산성의 서문입니다. 이 서문을 나와서 청나라 황제에게 인조가 항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병자호란 당시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당시 동아시아 국제 정세는 크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동아시아를 이끌어왔던 명나라는 점차 쇠퇴하고 있었고 반대로 청나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오랫동안 명나라와 4대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청나라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또 조선은 청나라에 비해 군사력은 약했고 또 인조반정 이후 정치적으로도 안전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 조정은 청나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인조 반정 당시 서인 세력이 내세운 중앙 명분 가운데 하나가 강해군의 중립외교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따라서 인조 정권은 정치적 명분상 친명 배금 정책을 쉽게 포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 때문에 조선은 청과 쉽게 하친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화론과 척화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조선에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첫 번째, 주화론. 주화론은 청나라와 하친을 맺어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표 인물은 최명길이었죠. 주화론자들은 당시 조선의 군사력이 청나라에 비해 매우 약하다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전쟁을 계속하기보다는 외교적 타협을 통해서 국가를 보존하고 백성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주화론은 현실을 중시한 입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척화론. 척화론은 청나라와의 하친을 거부하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표 인물은 김상헌이었죠. 척화론자들은 조선이 오랫동안 명나라와 4대 관계를 유지해 왔으므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청나라를 오랑캐로 인식했기 때문에 청나라에 굴복하는 것은 국가의 명분과 자존심을 잃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척화론은 명분과 의리를 중시한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주화론과 척화론을 간단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화론은 청나라와 하친하여 국가와 백성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척화론은 국가의 명분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항전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주화론은 현실을 중시했고 척화론은 명분을 중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입장이 서로 완전히 다른 목표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목표는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어떤 선택이 더 타당했을까요? 주화론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선은 청나라에 비해 군사력이 매우 약했습니다. 둘째, 전쟁이 계속되면 백성과 국가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셋째, 당시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백성의 생존을 우선한 현실적 선택이 필요했다고 강조할 것입니다. 반대로 척화론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첫째,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둘째, 청나라에 굴복하지 않고 국가의 명분과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나라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불리했지만 국가의 정체성과 원칙을 지키려 한 점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병자호란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바로 현실과 생존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명분과 의리를 지킬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시 조선의 신하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백성의 안전과 피해 최소화를 우선했을까요? 아니면
국가의 명분과 자존심을 지키는 일을 우선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자호란은 현실과 명분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최명길과 김상헌은 서로 다른 선택을 했지만 모든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자 한 마음은 같았습니다. 조화론과 척화론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이기 속에서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명길과 김상헌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흔히 두 사람을 서로 대립한 인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로의 충신과 인품을 인정하였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 심양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진심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이는 조화론과 척화론이 서로 다른 길이었을 뿐 결국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선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정답을 외우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고민과 선택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병자호란을 통해 현실과 명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국가 이익 앞에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역시 사회, 진로, 인간관계 등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현실적인 이익을 우선할 것입니까? 아니면 원칙과 신념을 지킬 것입니까?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조화론은 현실과 신뢰를 중시한 애교 노선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척화론은 국가의 정체성과 자존심 그리고 원칙을 지키고자 한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대한민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현실적인 이익을 우선해야 할까요? 아니면 국가의 원칙과 명분을 지켜야 할까요? 시대는 달라졌지만 중요한 선택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배우는 학문이지만 동시에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주기도 합니다. 400년 전 남한산성의 고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현실과 생존입니까? 명분과 의리입니까? 정답은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스스로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남한산성은 경기도 강주시 남한산성면 상선리에 위치해 있으며 둘레는 약 12km인데요. 오늘 우리는 400여 년 전 병자호란의 현장인 남한산성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인조를 만났고 김상헌을 만났으며 최명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인조에게 무엇을 묻고 싶으십니까? 김상헌에게는 무엇을 묻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최명길에게는 또 무엇을 묻고 싶으십니까? 또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역사는 과거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공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공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400여 년 전 남한산성의 고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